무슨 꼰대 있느냐 이렇게 의문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황정희 선생이 이야기하기를 김정일이가 히틀러를 상당히 숭배한다고 그랬어요. 김정일이가 히틀러를 숭배한다. 김정일이가 제일 미워한다고 하는 게 누구냐 하면은 파쇼입니다. 파쇼. 그래서 박정희 정권을, 전두환 정권을 다 파쇼 정권이라고 불렀어요. 파쇼가 누구냐? 무솔리니나 히틀러 같은 사람을 파쇼라고 합니다. 파쇼. 그런데 김정일이가 겉으로는 파쇼를 욕을 하면서 속으로는 그 파쇼의 원조인 히틀러를 존경한다고 했어요. 히틀러를 존경한다. 여기에 많은 비밀이 있는 거죠. 존경한다는 건 뭐냐? 자기보다 센 사람을 존경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보다 한 수 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김정일은 히틀러가 자기보다 한 수 위고 자기보다 더 악질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히틀러의 전술에서 배울 게 있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히틀러를 존경하면서 따라 배우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히틀러와 김정일을 화두로 삼아서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앞으로 한 시간, 한 20-30분 정도 그 테마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히틀러는 인류 역사상 아주 특이한 존재예요. 특이한 존재입니다. 어떤 점에서 특이하느냐 하면은 한 개인의 결심과 개인의 의지와 개인의 뜻이 이 역사를, 세계사를 이렇게 크게 바꾼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한 개인입니다. 개인. 공산주의라는 큰 흐름 속에서 레닌, 스탈린이 나오고 모택동이 나왔어요. 그러나 히틀러가 만든 그 나치즘이라는 것은 어떤 정치 이념으로서 존재했던 게 아닙니다. 히틀러가 정치운동을 하기 전에는 그 정치 이념이 없었어요. 동시에 히틀러가 죽자마자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히틀러가 죽자마자 그 길로 나치즘이 끝났어요. 레닌이 죽어도 공산주의는 살았어요. 스탈린이 죽어도 공산주의는 살았습니다. 모택동이 죽어도 공산주의는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죽는 걸로 해가지고 이 파쇼라는 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순전히 히틀러라는 한 이 괴물 같은 인간의 생각과 행동과 의지력에 의해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꼭 일어나야 될 전쟁이 아니었어요. 1차 세계대전은 제국주의의 이 모순관계라든지 자본주의의 한계라든지 이런 걸로 봐가지고 어차피 1차 세계대전은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많습니다만 2차 세계대전은 히틀러가 없으면 일어나지 않았어요. 히틀러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5천만 명 이상이 죽고 그것 때문에 한국이 광복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히틀러와 이 한국 사이에는 직결돼요. 일본이 히틀러 편에 있었기 때문에 패전국가가 되고 우리가 식민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틀러에 대한 연구하는 책이 제일 많습니다. 역사상 한 개인의 인물에 대해서 연구하는 책이 제일 많은 게 링컨과 히틀러일 거예요. 히틀러. 링컨에 대한 연구는 주로 미국에서 나오는데 히틀러에 대한 연구는 주로 유럽에서 나옵니다. 히틀러에 대한 연구 서적이 아마 10만 종류는 넘을 거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그리고 며칠 전에 신문 보시면은 히틀러가 유태인계의 히틀러의 피 속에 유태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조사를 했느냐. 그 연구학자가 하는 분이 히틀러의 친척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이 피를 뽑았는지 DNA를 조사를 했대요. 하니까 히틀러 몸속에 유태인 피가 흐르고 있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혀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이야기는 히틀러가 살아있을 때 나왔어요. 또 히틀러도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변호사 프랑크라는 변호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사실관계를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프랑크라는 사람이 조사를 해가지고 있는 대로 보고를 했어요. 할머니 쪽으로 유태인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니까
히틀러가 그건 사실과 다르다 하는 것을 반박을 한 자료가 있어요. 그 프랑크라는 사람이 나중에 누렌베르크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나중에 사형된 사람인데 선 회고록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사실일 거예요. 유태인이 이렇게 많이 히틀러 손에 학살된 거는 히틀러가 자기가 유태인이라는 그 콤플렉스를 벗기 위해서 자기의 결벽 증명을 위해서 지나치게 많은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히틀러가 이 인류 역사상 가장 나쁜 놈이다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사람을 죽이는데도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흔히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서로 도덕적으로 판단하는데 그렇게 엄격하게 판단하지 않아요. 왜냐? 전쟁이라는 게 서로 죽고 죽이는 거니까, 살기 위해서 죽는 거니까. 전쟁을 통해서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또 죽이지 않으면은 내가 죽으니까. 근데 징기스칸 같으면은 유럽으로 쳐들어갈 때 어떤 도시를 포위를 해가지고 최후 통첩을 합니다. 언제까지 항복을 하면 다 살려주겠다. 그러나 항복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이렇게 합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실제로 다 죽이진 않아요. 그 중에 예쁜 여자들을 살리고 기술자들을 살리고 나머지는 다 죽여버립니다. 이걸 그러면 히틀러, 징기스칸이, 유럽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징기스칸 욕을 많이 합니다만 전쟁에서 있습니다. 전쟁에서. 그런데 히틀러는 아무 반항 의지가 없는 유태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공장을 만들었어요. 인류 역사상 사람 죽이기 위한 공장 만든 게 처음입니다. 사람을 죽이기 위한 아우슈비츠라는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하루에 심할 때는 몇만 명씩 죽였어요. 그것도 아주 과학적으로 죽였습니다. 과학적으로. 독일 사람들이 뭘 하면은 철저하게 하죠. 사람 죽이는 것도 아주 철저하게 했습니다. 철저하게. 샤워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목욕탕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가스가 나오도록 해가지고 그 안에 다 죽도록 하고, 또 죽고 나서는 그냥 시체 던지는 게 아니라 그게 금붙이 같은 거, 이빨 같은 거 있는 거, 금 같은 거 다 빼고 이렇게 철저하게 죽였어요. 그런데 히틀러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독일의 유태인들이 제일 많이 살았습니다. 또 독일이 비교적 유태인들에 대한 탄압이 약했어요. 원래 게르만족이 유태인들을 싫어한 게 아닙니다. 특별히 싫어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히틀러라는 이게 성도가 나오니까 독일 사람들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그런 오명을 남기게 됐다. 독일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발전했으면서도 항상 독일 사람들이 죄 지은 사람처럼 처신하는 이유가 뭡니까? 히틀러 때문이 아닙니까? 유태인들을 600만이나 죽인 독일 사람, 이러면은 독일 사람들이 고개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히틀러, 그 히틀러를 김정일이가 존경한다 이거예요. 그럼 김정일이라는 건 어떤 놈이냐? 제가 김정일은 나쁜 놈이고 김정일 편드는 놈은 더 나쁜 놈이다 한다면은 히틀러는 나쁜 놈이고 히틀러 존경하는 놈은 더 나쁜 놈 아닙니까? 그러면은 김정일이가 인류 역사상 제일 나쁜 놈이다. 이게 제일 나쁜 놈. 그런데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 김정일을 존경하고 김정일을 흠모하고 김정일을 변호하는 놈은 또 김정일보다 더 나쁜 놈이죠. 도덕적으로 이해하면 히틀러가 제일 나쁜 놈이고 제일 나쁜 놈인 줄 알았더니 김정일이가 더 나쁜 놈이고 김정일을 편드는 놈은 더 나쁜 놈이다. 그 더 나쁜 놈들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